안녕하십니까. 훈이 짠이의 쿨톡입니다. 자, 얼마 전 훈이 짠이에서 구하라 사건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북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 장례식에 가지도 않아놓고 32년 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까지 책임 정북한 구하라 사건, 지금부터 조명을 해볼 텐데요. 소방관으로 일하던 둘째 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직 신청을 받아들여서 유족급여 지급 결정이 되었는데요. 공무원 연구공단이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친모도 본인 몫을 전 남편과 비슷한 수령금액 약 8천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모가 1984년 1월에 결혼했다가 협의혼을 한 1988년 3월 그 이후 당시 5살, 2살이던 두 딸에게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노점상에서 일하면서 30년 넘게 두 딸을 키워왔던 것인데요. 구하라 어머니처럼 이혼을 하고선 자식들 양육비도 안 보내고 전혀 돌보거나 오지도 않아놓고 딸 자식이 죽자 돈을 달라는 똑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가 정말 안 날 수가 없는데요. 훈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북판 구하라 사건입니다. 네네. 큰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친모에게 돈의 절반을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이러는 건 아니다. 생모라고 하는 조건만으로 돈을 가져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기 전에 한번 우리 딸 키워줘서 고맙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못돼서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했다라고 하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하라 씨의 오빠는 상속 재날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양육비를 청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오빠는 신부로부터 기여분을 양도받아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죠. 그건 뭐냐면 기여분인데요. 아버지가 구하라 씨를 부양을 했고 구하라 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서 받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한 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양육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구하라의 오빠는 기여분을 청구를 했는데 이 사건은 기여분 청구는 하지 않고 양육비만 청구를 한 겁니다. 네네네. 뭐가 다른 거죠? 구하라 씨 재산의 경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수십억에 달했죠.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십억일 거예요. 근데 양육비라고 하는 게 구하라 씨 아버지나 구하라 씨 어머니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양육비가 100만 원이다. 그럼 아버지가 50만 원 내고 어머니가 50만 원 내야 됩니다. 또 50만 원씩 20년 해봤자 한 1억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하라 씨의 수십억 재산 40억이라고 칩시다. 20억 받아가는데 어머니한테 1억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는 안 되고 기여분 청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소방관의 아버지는 왜 양육비를 청구했을까? 이 어머니가 받아나간 돈이 얼마죠? 8천만 원이었죠. 그렇죠. 네. 이 아버지는 두 딸을 키웠습니다. 네. 죽은 딸에 대한 양육비만 청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큰딸의 양육비까지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청구 금액이 1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아, 죽은 딸 이외에 큰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8천만 원만 가져오면 되는 건데 꼭 굳이 기여분 청구까지 하지 않는 거죠. 기여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여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관의 아버지는 양육비만 청구하더라도 친모가 받아간 8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딸들이 이미 32세, 35세입니다. 당연히 성년시효에 걸려서 청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큰딸이 35세, 작은딸이 32세, 그러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게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겼죠. 왜 그랬는가 보면은 우리가 부부간에요, 이혼에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또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양육비 협의가 없었던 경우잖아요. 그렇죠. 양육비 협의가 없이 그냥 아버지가 키우고 어머니는 양육비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냥 화나고 이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너한테 양육비 안 받아, 협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협의 없이 양육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법원은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거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서 액수가 결정됐을 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지, 협의가 없거나 가정재판이 없을 경우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네요. 네. 분노한 부녀가 친모가 이혼 후 딸을 보러 오거나 또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부모의 역할을 아버지에게만 방치했다고 양육비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러자 친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남편이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 또 딸들이 엄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을 때렸고 딸들에게 본인 헌담을 지속했다. 청구인의 독단적인 두 딸의 양육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이 친모가 하는데요. 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있는데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로 딸들을 못 만나게 해줬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작은 딸의 순직을 할 줄 알고 그것까지 예상해서 친모를 못 만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친모와의 만남을 막고 친모를 만나려고 하면 두 딸을 때리고 또 딸들에 대한 본인의 험담을 지속했다는 건데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면 되겠어요? 큰 딸이죠. 그렇죠. 큰 딸은 살아있잖아요. 큰 딸을 증인으로 세웠고 큰 딸이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큰 공주, 제 여동생을 작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모가 저희들을 만나러 오는 것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희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모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희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생모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친모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친딸의 증언의 신빙성을 믿고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억 8,950만 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기준표를 보고 5세까지 최저 25만 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 원에 맞춰서 1억 1,100만 원으로 그 금액을 낮췄다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양육비 기준표가 있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있는데 그 차액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방의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다거나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과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사람의 양육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아마 이 소방관의 친모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육을 하고 있는 아버지도 양육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모의 경제적 사정들을 고려해서 아마 5세까지는 25만 원, 6세부터 성년까지 30만 원씩 두 딸을 양육비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100만 원이 아닌 7,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판사는 그런 겁니다. 친부가 친모한테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양육비 협의도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거 보면 친부가 두 딸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지 뭐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중점을 두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액수를 조금 감액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7,7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친모가 받은 게 8,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8,000만 원에서 7,700 빼면 300만 원 받은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친모는 욕심을 많이 부렸다. 다만 매월 받는 유정연금은 받을 것 같아요. 매월 한 90만 원 정도씩 친모가 받아간다고 해요. 그것도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 이 사건에 대한 결론 우리 후리님 간단히 내려주시죠. 우리가 구하라 사건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하라 사건 때 정말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간 친모, 그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 씨 재산 절반을 달라고 했고 구하라 씨의 오빠는 구하라 씨에 대한 마지막 선물로서 정말 이 법을 한번 고쳐보겠다. 그렇죠. 자식들을 버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친부 또는 친모가 갑자기 자식이 죽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오는 거 안 된다라고 해서 입법을 해달라고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을 했잖아요. 국민청원에서도 10만 명을 넘었었고요. 그래서 민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인데 이런 보호나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저버린 자에게 상속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 법 꼭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사건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제 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슈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그런 거를 청구하는 부모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의무를 하지 않았으면 받을 것도 없어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훈이짠이 쿨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짠이의 쿨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